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 에릭슨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요, 나는 솔로 얘기가 아니라 인물 행동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 하시는 분들이 좀 요청이 들어와서 또 감사하게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이번에는 그 최근에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배우 김수현 씨의 그 기자회견의 인터뷰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자, 그럼 이번 화의 제목은 그래서 김수현 씨의 입장인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억울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번 동영상 제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제목을 했을까요? 왜 김수현 씨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왜 자기 말을 좀 들어보라고 했을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장면입니다. 김수현 씨는 아래에 있는 대본을 보고 있죠. 이 초반의 이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MB 뉴스에서 그 이제 유튜브로 만든 동영상의 초반부를 보면요, 김수현 씨의 행동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직접 봐야 이게 설명이 확 와닿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출처는 이제 MB 뉴스고요. 한번 요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장면들이, 중요한 것들이 순식간에 샥샥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좀 동영상을 천천히 보는 경향도 있고, 특정한 순간에는 여러 번 돌려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쪼개서 이것들을 봤거든요. 자, 볼까요? 처음에 김수현 씨가 들어왔을 때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옵니다. 되게 특이한 순간이에요. 앞에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아서 온단 말이죠. 이게 되게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말았다는 거는요, 외부로부터 노출을 안 하고 싶을 때 보통 말아버리거든요. 동시에 많은 쪽이, 근데 김수현 씨는 특이해요. 자기가 말고 있는 이 동영상이 대중들 향해 가 있기도 하죠.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말았다는 거는요, 그 종이가 말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요, 실제로 김수현 씨는 이 종이 내용이 그닥 동의하지 않거나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썩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동작이고,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냐? 2018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때도 비슷하게 말아서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말아버리고 싶다, 숨겨버리고 싶지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김수현 씨가 좀 그때 이재용 그 부회장, 지금 회장님이시죠? 차이점은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이 종이 내용이 우리 쪽으로 보여진다는 게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네, 만 상태에서 계속 보면요, 그 종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굉장히 침착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보통 자기가 사과를 하거나 뭔가 미안한 부분이 있거나 이정 씨처럼 그 당시에 보면은 종이에 잘 집중은 안 하세요. 적어도 자리에 앉는 그 순간까지는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다 이렇게 끼고 인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이재용 씨와 김수현 씨의 차이점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끝까지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김수현 씨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또 법무팀하고 언론 대응팀에서 그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곱씹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1분부터 10분까지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서는 김수현 씨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0분부터 20분까지의 요기를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은, 왜 김수현 씨가 이렇게 종이에 강하게 대본에 집착했는지도 알 것 같고, 왜 대본을 그렇게 신뢰했는지도 알 것 같고, 또 김수현 씨 나름의 입장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의 제목인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억울하니까와 결합이 되니까 왜 그렇게 그가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종이를 드는지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종이를 내려놓은 다음에 대중을 순간 봤을 때, 전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감각들,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자, 이 눈빛을 들어봤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요, 나 진짜 내가 잘못했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실수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강렬하죠, 눈빛이요. 김수현 씨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김수현 씨가 좀 억울해하나? 라는 눈빛을, 좀 이 눈빛을 통해서 많이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요. 굉장히 특정한 순간입니다. 이걸 제가 왜 이제 찝었냐면요. 김수현 씨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일반적인 대사를 칠 때는요, 그냥 대사를 쳐요. 하지만 특정한 순간에서는요, 눈을 굉장히 빠르게 깜빡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잃을까 부분에서 깜빡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김수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감정적인 뭔가가 있구나.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서 행동분석의 좀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잃을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잃고 싶지 않다는 부정의 의미로 깜빡일 수도 있고요. 나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눈을 깜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행동분석의 한계이자 동시에 맥락을 좀 봐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현재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김수현 씨 여기서 잃을까에서 깜빡이는 이유는 본인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때 눈을 굉장히 빠르게 깜빡여요. 그래서 저는 이 김수현 씨의 인터뷰를 쭉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특정한 순간에만 이렇게 깜빡이는 게 많은데 이것들이 훨씬 더 모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동공지진이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 앞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을 빠박빠박 깜빡이고 동공지진 나오는 부분, 요런 특정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동공지진, 제가 요 예시가 좀 담대긴 했는데 동공지진도 있고 눈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처럼 깜빡이는 순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눈을 빠르게 깜빡이는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요 장면입니다. 보시죠. 그쵸, 빠르게 깜빡이죠. 이게 지금 0.75배속이라서 조금 느리게 보이는데,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결정을 미칠까 해서 눈을 이렇게, 요 부분이 순간적으로 빠바박 빠르게 깜빡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시죠. 자, 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쵸, 빠르게 깜빡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아주 미세하게 여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김수현의 생각은 전체적인 이 맥락을 뒤져보았을 때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죠. 보통 입꼬리가 한쪽 올라가면 보통 이제 비웃음입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는 거죠. 경멸이죠. 한쪽으로 네가 딱 그런 할 때 그 비웃음인데요.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절대 유족을 비운다거나 대중을 비웃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도 요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몰락이 된 걸까?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순간적으로 한쪽이 비대칭인 비웃음이 미세하게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보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눈이 빠르게 깜빡입니다. 만약에 김수현 씨가 이게 습관이라면 모든 대사를 칠 때, 모든 말을 할 때 다 깜빡여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한 순간에서만 이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지옥 같은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따라하면서 빠바바박 깜빡이죠. 그래서 이때 깜빡이면 저는 이 상황을 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왜냐면 솔직히 지옥 같은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수현 씨가 내적으로는 이 상황을 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요걸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고 동공지진이 나오죠. 네, 동공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하지만 그때마다 해서 눈을 빠르게 깜빡이죠. 또 순간적으로. 또 그리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게 나오고 동공지진이 나온 게 방금 보여주시죠. 자, 무슨 상황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망설인다는 거는 사실 이게
대략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은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할까 솔직하게 다 대중한테 얘기해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꺼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망설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본인이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왜 망설이냐면 나에게 달린 식구들이 되게 많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게 되게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리하고 뭐 겨울의 여왕이라든가 이런 드라마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내적인 상황이 있다. 우선 그거를 좀 알아달라 하고 그 다음에 억울함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김수현 씨의 입장은요. 어떤 거냐면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진짜 전 언론사가 폭격을 내리고 내가 갖고 있던 수십억 수백억짜리 광고가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 눈빠박님이 어느 정도는 본심과 다른 반응, 김수현 씨의 속마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시죠. 자, 계속 보시죠. 자, 지금 5년 전에서 눈이 깜빡입니다. 계속 보시죠. 자, 4년 할 때 깜빡이죠. 그리고 1년을 할 때 이렇게 3번 깜빡입니다.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 실제로 궁금하신 분은 요 5분 35초 엠빅뉴스 기준으로 보시면 5년, 그 다음에 4년, 1년 할 때 각각 눈을 깜빡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년, 1년, 5년 각각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날짜가 맞을까? 왜 이때 눈을 깜빡일까? 만약에 김수현 씨가 정말로 5년 전에 연애를 했고 4년 전에 뭐 했고 1년 전에 이 했고 이게 맞으면요, 이때만 눈을 깜빡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명백한 팩트를 얘기할 때는요, 김수현 씨는 눈을 깜빡이지가 않아요. 그 장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 장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눈을 깜빡입니까? 전혀 깜빡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김수현 씨를 완전히 몰락으로 터뜨린 단초가 돼버렸죠. 처음부터 그냥 인정해버렸으면 사실은 물론 그때도 이제 파격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부인했다가 하니까 지금 대중들이 더 빡치고 유족들도 더 빡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팩트예요.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심적으로 거부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팩트예요. 동시에 김수현 씨도 이거를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시침을 뗐다가 시침을 뗐는데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설득을 하고 동시에 유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팩트를 얘기할 때는요, 눈이 깜빡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장면 한번 보시죠. 자, 5년 얘기할 때 저와 공인은 네, 깜빡이죠. 또 나오죠. 빠빠박 나오죠. 또 그리고 지금 1년 얘기할 때 그쵸, 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5와 4과 1이 맞냐는 거예요. 물론 김수현 씨나 유족들이 뭐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맞는지 없는지는 결국 따져봐야 되는 일이고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김수현 씨의 행동만으로부터 보았을 때 그가 5년, 4년, 1년을 얘기했을 때 이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까 그 이전에 팩트를 얘기했고 너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눈 깜빡임이 전혀 없었는데 왜 지금 그는 이때 와서 특정한 숫자를 얘기했을 때만 특정한 숫자 4년, 1년 요 숫자를 얘기했을 때만 깜빡이냐는 거죠.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도록 하시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눈을 막 깜빡이죠. 저는 김수현 씨의 표정이 굉장히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시 눈물의 여왕으로 4년 돌아가기 전에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자기가 왜 교제를 거부했다고 속된 말로 이제 구라를 쳐가지고 이렇게 위기에 몰렸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 단계인데 나는 내가 딸린 식구가 있어서 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눈이 엄청나게 빠박여요. 정말 이게 본심일까요? 바로 좀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러한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위기에 몰린 거잖아요. 정말 김수현 씨라면 이 선택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저는 속마음과 다르게 얘기할 때 최종적으로 김수현 씨가 눈빠박임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처럼 눈을 빠박빠박거리는 이 특정한 순간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쭉 이제 김수현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구라를 쳤고 거기에 대해서 왜 해명했고 이제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족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교제를 한 건 맞아. 그리고 내가 헤어진 것도 맞고. 근데 그게 왜 고 김세론의 죽음과 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 우린 헤어진 지 오래됐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 결과로 고 김세론 씨가 자살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뭐 결혼했다는 설도 있고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되게 이야기가 많은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의 가장 큰 제목인 처음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나도 억울하다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 내 말 좀 들어봐라 자꾸. 나도 되게 억울하다. 왜냐면 지금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네 어떤 본인과 고 김세론 양의 헤어짐 그리고 한참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맞다. 어떻게 이게 내가 잘못한 거로 되는지 이게 현재의 김수현 씨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건 이제 김수현 씨 입장이고 하지만 저는 유족들의 입장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유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너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즉 5년, 4년, 1년 말할 때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는 점에서 의심 즉 그가 그 이전부터 연애했다고 볼 의심이 여지가 있음. 즉 뭡니까 5년, 4년, 1년보다 더 일찍 연애를 했으면 뭡니까 김세론 씨는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연애를 했다면 김세론은 미성년자라서 아직 마음의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그쵸 미성숙한 사람이다. 너가 그런 미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서로 연애를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면 두 사람 사이는 단순히 연인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김세론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헤어졌다면 죄송합니다. 네, 헤어졌다면 김세론 입장에서는 인생의 상당 부분이 망가졌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라는 게 유족들의 입장인 거죠. 비록 너와 김세론이 우리 딸이 헤어진 게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그거는 너의 입장이지. 김세론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너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다른 일반적인 연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오래 갔을 거다. 너가 성인이라면 공인이라면 배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서 김세론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도왔어야 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유족들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유족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러한 유족들의 입장이 만약에 제가 말한 것과 일치하다면 이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현 씨의 말도 일리가 있고 유족들의 말도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좀 슬프게도 낭자는 돌아올 수 없고 그러한 면에서 이 유족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김수현 씨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해요. 억울은 하시겠죠. 김수현 입장에서 억울하시겠죠. 그 헤어진 지가 언젠데.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연애하고 헤어졌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유심하게 본 겁니다. 정말로 김수현 씨 본인도 인정을 할 만큼 나 진짜 잘못 없어. 나 진짜 억울하고 유족들이 괜히 날 엮는 거야. 나한테 좀 돈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라는 입장이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현재 저의
흥분한 또 격앙된 이 어조처럼요. 내가 억울하다는 걸 얘기하기 바쁠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되게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나훈아 씨의 그 굉장히 억울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성매매를 했니 뭐니 했을 때 그 나훈아 씨가 보여준 그 모습을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굉장히 표정이 강하죠. 그 실제로 바지를 깔려고 합니다. 진짜 깔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억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네. 뭔가 피하려고 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것들을 보시면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억울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이때 그 인터뷰 장면을 쭉 봐야 되겠지만 요 현재의 그 사진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계속 보시죠. 하지만 반대로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본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미 법무팀하고 외부 언론팀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 자료에 내가 맞게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야! 나 진짜 억울해! 했을 때 그 느낌이 아니라 대본에 맞춰서 감정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김수현 씨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저는 김수현 씨에게 도의적 책임이 더 가는 것이 현재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종이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왜 대본을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김수현 씨가 정면을 봤을 때, 네, 그 느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정면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많이 억울하거나 빡쳤을 때 보통 정면을 딱 보거든요. 네. 그 유명한 그 장면 있죠? 그 땅콩 사건 때의 그쵸, 조현아 부시장도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딱 보잖아요.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서 내가 뭐 부회장이니까 부사장이니까 그렇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빡이 쳤을 때 보통 사람이 정면을 딱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김수현 씨의 눈 깜빡인 부분, 굉장히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실과는 다른 반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한 습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특정한 순간에만 눈 깜빡임이 빠바방 나와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5년, 4년, 1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는 어쨌든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하지만 유족들의 말은 조금 더 저는 무게를 싣습니다. 헤어지더라도 어떻게 헤어지냐가 중요한 거야. 걔는 미성년자였잖아. 그럼 너가 최대한 애가 충격을 안 받게 해줬어야지. 너와의 기억이 단순히 연인 간의 보통 다른 사람들과 연인이 아니었잖아. 한편으로 너가 오빠 같기도 했고 아버지 같기도 했었을 거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거야. 너만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유족들의 그런 비판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방송을 좀 정리하게 했고요. 네, 고 김세론 양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수현 씨 유족들 모두 부디 잘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기원 드립니다. 아직 인생은 끝이 나지 않았고 또 유족들 분도 그렇고 김수현 씨도 그렇고 망자에게 조금 더 떳떳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남은 인생을 좀 더 뜻깊게 사는 것만이 이 모든 비극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